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입니다. 푸르른 자연이 온 세상을 감싸는 5월, 먼저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연두빛으로 피어났던 나뭇잎들이 어느새 짙은 녹색으로 물들며 봄이 지나고 여름의 문턱에 접어들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처럼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열망 또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40만 세종시민은 물론 국가 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온 국민의 꿈이 실현되는 특별한 순간이 이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이 반드시 현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기대와 설렘 속에서도 일부에서는 정치적 의도만 앞세운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종시의회는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과감한 실행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업에 응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98회 정례에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열리게 되었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 예산안, 결산안 심사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제97회 임시회 이후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세종 충남대병원,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 세종여성플라자, 세종사회서비스원, 반다비 빙상장 등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종합강 캠핑장, 양화치수장,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세종창업키움센터 등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달 17일 종촌중학교 급식실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급식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논평을 통해 차기 대통령이 행정수도 세종에서 집무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의원 연구모임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개 연구모임이 꾸준히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연구모임의 대표 의원을 중심으로 회원과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표하며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착수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연구 모임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의회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세종시 선관위 지도과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의원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 1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실전 기법 교육을 실시해 의회 사무처 직원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정성을 모아 세종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하며 우리 의회는 재난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8회 정례회 의사 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5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35일간 진행되며 시와 교육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2024 회계년도 결산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2025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92건으로 조례안 63건, 동의안 8건, 결산안 6건, 예산안 4건, 청취안 4건, 건의안 1건, 보고 6건입니다.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 김명현, 김충식, 이순열, 김현미, 김동빈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 그리고 시와 교육청의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과 시정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연석, 김현옥, 안신일, 홍나영, 유인호, 윤지성 의원님의 5분 자연 발언과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 추가 경정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례에는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열리지만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들이 많은 만큼 모든 의원님과 의회 사무처 구성원들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자 세종대왕 나신날입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사랑과 헌신으로 길러주시는 모든 선생님과 교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찬란한 문화와 뛰어난 과학 기술의 발전을 이끌고 훈민정음 등을 통해 백성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세종대왕의 정신이 세종시에서 이어져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세종시의회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3일에 있었던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 공약 공동기획 세미나 참석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회 의장으로서 당연히 세미나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해당 세미나의 일정 통보가 급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이미 예정된 일정과 중복되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의회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이번 세미나와 같은 행사가 있을 경우 충분히 사전에 조율해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는 한마음임을 강조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선 전국과 정례가 마무리되면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협치의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윤지성입니다. 먼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세종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산과들이 추목들이 모두 새로운 옷을 입고 한 해의 결실을 위해 각자의 힘을 내기 시작하는 5월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순간은 그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땀 흘리시며 가꾸시는 일상이 행복과 건강으로 언제나 가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안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담아 제98회 정례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98회 회기 시작 전인 5월 19일에는 제97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소집 개최하여 소관 건의안 한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차별 없는 교육과 교육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건의안은 유보통합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보통합 3법 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유보통합 정책 방향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관련 법령 개정이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어 유보통합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유보통합 관계부처와 전국 각 교육청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권한과 책임,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등의 관련 사항을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제98회 정례회 기간 동안 교육안전위원회는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교환이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6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정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청취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시민 제보 참여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2건의 심사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가운데 의원 발의 7건의 주요 내용을 대표 발의한 의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원 발의 안건의 경우 재정은 2건, 일부 개정은 4건, 전부 개정은 1건이며 소관별 구분은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각 1건, 세종시 교육청 5건입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심용 수당지급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 발의하였습니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진로교육진흥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 분야별 직업탐색 지원의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초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인의 초등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해당 지침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생존수용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존수용 교육을 받는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달리 다른 연령대의 세종시 주민들은 수상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한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물놀이 및 수상 레저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존 수용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도박 예방 교육과 치유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시 사전 답사 등 관련 교육 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장 및 교직원이 면책 조항을 골자로 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현장체험 학습 기피 현상을 예방하고 나아가 현장체험 학습 사건 사고 발생 방지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위원회 중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 운영을 방지하고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합, 연계하도록 유도하여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5 회계연도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시민안전실의 경우 기정 예산 184억 1931만원 대비 0.09%인 1597만원이 감소한 184억 334만원 규모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고 소방본부는 기정 예산 720억 2,379만 원 대비 2.05%인 14억 7,479만 원이 증가한 734억 9,858만 원 규모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세종시 교육청 소관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칠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834억 원 대비 3.2%인 376억 원이 증가한 1조 2,210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는 올해 말까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적재적소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적으로 검토하여 본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세종시 소방, 안전, 교육, 역량 제고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98회 정례회는 시기상 제4대 후반기 교육안전위원회 활동이 한가운데에 열리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종시의 교육 발전과 든든한 안전체계 확립을 위해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치열하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간 보내주신 믿음의 성원에 화답하기 위해 남은 임기를 더욱 중히 여기며 생활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고 독려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세종의 교육과 안전은 푸르고 튼튼한 나무처럼 꾸준히 성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 일정과 심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20일 개최하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5월 26일에는 세종시와 교육청의 2024년도 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6월 18일에는 교육청 소관, 6월 19일부터 20일까지는 세종시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입니다. 이번에 심사할 2024 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종시는 세입 결산액 2조 2,558억 원, 세출 결산액 2조 851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1,707억 원입니다. 교육청은 세입 결산액 1조 1,893억 원, 세출 결산액 1조 1,251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641억 원입니다. 결산 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그리고 낭비된 사례는 없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기금과 예비비처럼 특정 목적이 있는 예산이 그 취지에 부합하게 쓰였는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도 적극 참고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개선 사항으로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입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종시는 기정 예산 대비 1,260억 원이 증가한 총 2조 1,075억 원, 교육청은 기정 예산 대비 376억 원이 증가한 총 1조 2,210억 원, 기금 운용 계획은 시가 580억 원, 교육청이 55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안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이 선심성, 과잉 편성 없이 우선순위와 정책 판단 기준이 명확한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이 고려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민전 캐시백, 적자 노선 보전, 공동 캠퍼스 운영 등 주요 사업이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나아가 실질적인 체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며 책임감 있게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예산은 한번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자원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과감한 조정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진행되는 결산 및 추경안 심사는 단순한 수치 검토가 아니라 세종시 재정이 시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더 나은 정책 방향과 재정 운영 방식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그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의 재정이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영현입니다. 곧 열리는 정례회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안건과 의정 방향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결산 및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무처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 세출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꼼꼼히 점검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사용되도록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의회가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출된 안건들을 충실히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심사할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처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예산 결산액은 524만 원으로 제출되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10억 7,475만 원으로 제출되었고 집행률은 99.3%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 집행 잔액은 6,70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은 의회 사무처 시스템 유지 보수 계약 낙찰 차액 1,6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용 예산액을 선제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상 직무의 범위를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 활동으로 확대함으로써 현실적인 의정 환경을 반영하고 의원의 의정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피해에 대해 보다 폭넓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의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의 출장 관련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공무국의 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출장 제한, 심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개선하고 사전 검토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공무국의 출장의 내용을 충실히 하고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 근로자 등이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해 제소 및 피소된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회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과 직원의 적극적인 행정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복무조례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행정 업무를 도모하고 자기계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생일이 속해 있는 달 중 하루에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연구모임 활동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원연구모임의 총 구성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보완하고 연구모임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하는 등 의원 연구 모임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에서 다룰 의회 운영위원회의 주요 안건과 운영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운영위원회는 의회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하는 등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의정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초록이 짙어지는 5월입니다. 큰 일교차에도 몸도 마음도 바빠지는 요즘,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는 3월 임시회 이후에 복지와 의료, 체육시설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현장을 찾아 직접 목소리를 듣고 세심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기 위해 현장에서 느낀 과제를 의정활동에 담아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 곳곳이 크고 작은 현안으로 분주하지만 그럴수록 행정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지키고 시민 여러분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추경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을 꼼꼼히 살피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98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5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추가 경정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권 등 총 38건의 안건 처리와 함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5월 20일과 21일에는 24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승인권, 기금 결산 승인권, 예비비 지출 승인권을 심사하고 2024 회계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위탁 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예산 집행 실적과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2월 불용 예산 발생 사유,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세입 결손 및 초과 수납 내역, 성과 목표 달성 여부 등 주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집행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어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 등 40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집행 과정에서 부당한 사항이 없었는지,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 행정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6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조례안 23건, 동의안 6건,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주요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지급되는 보수의 기준을 정하여 경영에 합리화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에 관련 근거가 없어 그동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추진해온 공사, 공단, 종합감사에 대한 자치법규상 추진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상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적극 육성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운영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위촉직위원회 특별 성별 비율 관련 현행 조례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수혜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화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 독서 참여에 확대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홍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에 있어 장애인 놀이시설 설치 규정과 분과위원회의 놀이터 관련 정책과 과제를 신설하고 그 밖에 어문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김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의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현재 캠핑장 관리 운영이 공공위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조례상 그 위탁 근거가 없어 이를 명시하여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청년 새마을운동 조직인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회 청년새마을연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열 번째, 박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태 조사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1인 가구 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1번째, 안신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회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특정 공공기관 설립 조례에 규정된 고유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이 같은 경우 의회 동의의 예외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중 심사할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1조 1124억 원 대비 983억 원이 증액된 2조 2107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은 한 해 예산을 다시 가다듬고 행정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은 더욱 세심히 살피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행사나 축제성 지출은 지향하는 입장에서 엄정하게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재정의 무게를 깊이 새기며 편성의 타당성과 재정 운용의 건정성도 원칙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정활동계획안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변화가 많은 시기일수록 의회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는 차분하게 그러나 책임 있게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재영 의원입니다. 지난 3월 제97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된 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소관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시간을 갖고자 총 4차례의 현장 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 관계자 등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 애로사항과 발전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현장을 찾아가는 노력을 지속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98회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제98회 정례 기간 동안 2024 회계년도 결산 심사와 집행기관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사,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2024 회계년도 결산 심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계획한 성과는 충분히 얻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사항은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여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행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산업국 등 5개국, 1개 보좌기관, 1개 직속기관, 4개 사업소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6개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특히 교통, 환경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행정 집행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 않은지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수상기관에 과감하게 지적하되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대안이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중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24건으로 주요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성숙한 보험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스마트 주차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및 순찰자 전용 주차 구역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개정하여 일부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민간 시설물의 단위 부담금을 30%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상가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김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안입니다. 시 및 소속기관이 발주 관리하는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 한우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과 대표 브랜드인 세종 한우대왕의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세종 한우의 우수한 품질과 가치를 홍보하고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가축 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가축 분뇨 자원화를 통해 악취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가축 분뇨 자원순환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시외 소재 중소기업이 시내로 이전하거나 본사, 공장 등을 시내에 신설할 경우 임차료 및 사무실 조성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업 투자를 유인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세종시 자족 기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번째, 안신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교육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8번째, 상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해외시장 진출, 인력 확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인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생물 다양성 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와 생물 다양성 보존 등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0번째,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여객 자동차 운수업체의 자정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중 심사할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4,801억 원 대비 138억 원이 증액된 4,940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이 가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되었는지, 불효불급한 곳에 편성된 사업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정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